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지난주에 발표를 하신 게 탄소 중립 2050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 산업적인 구조를 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 사회로 탈바꿈시키자. 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이산화탄소라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이산화탄소라는 걸 많이 맛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 줄이자는 얘기예요. 탄소 중립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업구조상 보면 상당히 힘든 건데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협약에 든 나라들끼리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2050년 정도 되면 지구의 온도를 1.5도 이상 올리지 말자라고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. 지구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니까 나오는 현상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? 빙하가 녹고. 맞아요. 네. 빙고인데. 네. 자, 빙하가 녹아요. 빙하가 녹아서 흔히 말해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네. 해수면이 올라가면 그 해수면 그 인접 땅들이 잠기죠. 네. 그러면서 나오는 뭐 악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올라가면 또 주변의 해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 조류를 바꾸게 되고 네. 조류가 바뀌게 되면 또 나오는 각종 기후의 변화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. 제가 봐서는 그런 이제 온난화를 결국은 제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.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신 거고, 뭐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.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여당 일각에서도 얘기를 해요. 2050년까지 우리 산업 구조를 완전하게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, 사실 지금 원전 같은 거 에너지로 많이 배제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뭐 깔려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너무 지금 현재는 안 좋기 때문에 이대로는 탄소 중립을 2050년 정도에 달성하기만큼 에너지 어떤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. 근데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거는 2050년에 누가 살아봤어야 말이죠. 그때까지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소리 높여서 지르는 사람이 그냥 임자인 시장이에요. 시장에서 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한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이에요. 지금 보면은 제가 400조에서 1000조 정도라고 저런 사회적인 비용을 누군가는 수혜를 받을 거거든요. 네.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정책상에서 분명히 큰 수혜를 받고 회사가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런 회사를 찜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걸 막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때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탄소 중립이 저도 알 수 없는 2050년도에 되니 안 된 일을 지금 왈가왈부한다라는 거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고요. 지금은 정부에서 옳다 그르다를 정하기 전에 증권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년도를 끌고 갈 가장 핵심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네.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